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커뮤니티에 설문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라방을 정기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근무 시간 중이 좋은지 퇴근 후 시간이 좋은지 아니면 평일 말고 주말이 더 좋은지 설문 올렸으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 투표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일단 저한테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하세요. 아직은 해보지 않아서 몇 분 정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서대로 원격 도우미 코드를 보내드리면 그 문의 주신 분의 구글 애즈 계정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요리조리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거 문제 해결해드리고 이럴까 저럴까 결정이 어려운 거 제 의견 드리고 하려고요. 방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도 라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다른 분들 라방하는 거 보면 화면이 안 나오게 하고 저만 카메라로 잡으면서 화면에 문의 주신 분의 구글 애즈 계정은 띄우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쪽에는 모니터 화면 우측 상단에는 유튜버 그 하단에 댓글 이렇게 나오는 방식도 있고 라방 홍보 좀 했고요. 앱소디존에 전화 구글 광고 허밍 서비스 있죠. 그거랑 똑같은데 시간당 과금이 있는 유료 서비스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맛보게 하실 수 있다. 검색 광고 하고 싶은데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뭘 물어보면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그 예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라방 아니어도 구글 애즈 고객센터에 지금 전화는 안 받지만 뭐 채팅이나 이메일 문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거의 문제는 구글 애즈 고객센터 서비스의 취지는 트러블 슈팅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라면 그거는 이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그쪽의 일이고 검색 광고를 할까요? 디스플레이를 할까요? 라는 결정의 문제, 선택장애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컨설팅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 구글 광고 왜 법률적인 문제나 인생사가 꼬여가지고 막 운세 보러 다니고 타로점 보고 이런 거는 막 찾아다니고 컨설팅 받고 전화로 또 물어보고 하면서 왜 구글 광고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꾹꾹 참아야 돼? 참지 마세요 하고 만든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언뜻 생각하면 이분은 전화 구글 광고 허밍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훨씬 저렴하게 시작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이분이 첫 의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화 서비스로는 정말 10분도 안 돼 15분? 아무리 설명을 길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15분 정도 서비스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15분 해봐야 뭐 몇만 원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아마 전화 서비스보다 10배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의뢰를 받고 해결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분이 의뢰하실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다가 아닐 거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간 텀을 두고 일정 비용을 견적을 제시한 거고 오케이 하셔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전화 문의하시는 게 더 쌉니다. 자, 이분은 처음에 전화 문의했으면 되게 쌌을 10여 분이었으면 됐을 그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 예산을 20만 원을 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루 예산도 다 못 썼어요. 광고를 하면 돈이 그만큼 벌리는 그런 사업인데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덜 벌리는 거죠. 그런데 이 광고를 세팅하신 분이 이 광고주님의 가족이에요. 광고 대행사 다니시는 분, 구글 광고는 잘 모르시고 네이버 광고 하시는 분, 그분이 세팅을 해주셔서 이 최적화 점수를 보세요. 디테일은 엄청난데 이제 디테일이고 뭐고 간에 물꼬가 안 트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정을 딱 봤더니 타겟 CPA를 하셨는데 그 가격이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CPC나 CPA 가격을 처음엔 잘 모르니까 클릭수 최대화로 시작을 하세요 하고 입찰만 싹 변경을 해드렸어요.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예산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데 돈을 펑펑 쓰고 유입이 확 늘어버리니까 사이트가 내려앉았어요. 트래픽 초과한 거죠. 개발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트래픽 용량을 도대체 얼마를 늘려야 되는 거냐고. 근데 문제는 사이트가 이제 트래픽이 너무 넘쳐가지고 닫힐 정도가 되니까 그 가족분이 이제 뜯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검색 광고만 하시니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계속 해드렸는데 트래픽이 검색이랑 디스플레이랑 뭐 1대1 가까이, 이거 지금 일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 보이는 거지, 이게 사실 한날 폭주한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트래픽 초과로 사이트가 무너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분의 가족은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딱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자마자 저는 바로 얘를 껐어요. 자, 보시면 어떤 날은 검색보다 디스플레이로 더 많이 들어가죠. 이런 일이 여기에서만 유난스러운 거예요. 다 이렇지 않아요. 검색 광고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막 주객이 전도된 광고를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구글 광고는 해보자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 기간이라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했대요, 가족이. 그 얘기 듣자마자 저는 이 광고를 확 꺼드렸어요. 이때부터 확 안 나왔죠. 꺼드리면서 이건 되게 명쾌한 문제라고. 이렇게 검색 광고에서 디스플레이가 주객 전도될 만큼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디스플레이 캠페인을 따로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의 CPC가 검색 CPC보다는 싸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캠페인의 CPC보다는 이 검색 광고 안에 디스플레이가 CPC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전환도 잘 났어요. 검색 못지않게. 품질이 좋고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따로 만들어라 하고 껐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렇게 따로 만들면 이 트래픽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합쳐놓고 나면 얘만 관리할 수는 없어요. 검색에 70, 디스플레이는 30만 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고민할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끄고 가족분한테 배너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저한테 뭘 세팅해 달라고 의뢰하신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분은 이렇게 말하면 아실 거예요. 하고 저는 이제 솔루션을 드렸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 제가 이제 찾아서 코멘트를 드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클릭수 최대화로 바꿔드리고 얘가 광고 예산을 이제 활활 태우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날짜가 바뀌었는데 타겟 CPA 그대로잖아요.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 가족분이 클릭수 최대화를 다시 타겟 CPA로 또 바꾸셨어요. 네이버 광고 대행사 다니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타겟 CPA를 좋아해? 봤더니 처음에는 너무 낮아서 광고가 안 나갔잖아요. 20배인가 40배인가를 이제 확 높여놓은 거예요. 이제 전환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보다 이제 웃돌게 타겟 CPA를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광고주님하고 1대1로 통화를 하면서 그랬죠. 광고주님 서비스는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타겟 CPA보다는 전환수 최대화가 낫다. 하시려면 다음번에 전환수 최대화로 바꾸라고 해라. 지금은 아니다. 타겟 CPA로 바뀐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시간 텀을 두고 전환수 최대화로 바꾸라고 해라. 클릭수 최대화가 아니라. 시작은 클릭수 최대화로 했지만 지금 전환의 개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환수 최대화로 지금 바꿔도 된다. 근데 타겟 CPA로 했으니까 전환수 최대화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바꿔주는 게 좋겠다. CPA라는 건 내 상품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상품 원가 4만원짜리를 파는데 4만원 광고비 써서 물건 팔면 남아 안 남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주님 사업은 서비스잖아요. 원가가 없어요. 문의 전화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물건값이 있는 것처럼 입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고 동의하시죠? 이상이 라방, 또 전화, 구글 광고, 맛보기, 라방과 구글 전화 광고가 어떤 식이겠는가 라는 거 이제 잘 아실 수 있겠죠? 라방만의 특징이 뭐가 있겠는가, 그 시간뿐이라는 거겠죠.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셨잖아요. 처음에 질문한 건 이거지만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쏟아지고 있죠. 구글 광고가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 상대, 띵킹 파트너가 필요해요. 항상 선택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곳에 가 있으려고요. 사실 구글 애즈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저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왜? 계정을 검토해 드립니다. 시간 예약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컨설팅도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광고 대행사들이 싫어한대요. 많은 경우 광고 계정을 광고주 소유가 아니라 대행사가 만들어가지고 끼케야 광고주한테 읽기 권한이나 주고 보여주면 감지덕지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 애즈가 주는 서비스를 대행사가 차단해버리는 결과가 된답니다. 이것도 좀 문제야. 이것도 영상거리 하나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례에서 도움 많이 인사이트 좀 얻으셨길 바라고, 유사한 문제로 선택장애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 말고 전화 구글 광고나 앱소디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건 이제 라방이죠. 안 하셨으면 지금 가서 투표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요.